네, 박정희의 한 수. 오늘은 박정희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1961년 혁명을 끝냈을 때 그때 우리나라의 1인당 GNP가 소득이 83달러 정도였습니다. 1인당 83달러였다고요. 그런데 한 2010년, 11년, 12년, 지금으로부터 한 8년, 9년 전에 여기 옆에 있는 울산 같은 경우는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까지 올라갔느냐. 우리나라에서 그거로 보면 1인당 소득이 가장 높았거든요. 울산이. 한때는. 1인당 소득이 6만 불까지 올라가졌습니다. 1인당 우리 1961년에 1인당 국민소득이 평균 83달러였는데 불과 한 7, 8년 전에 울산 쪽의 국민소득은 6만 불까지 올라가졌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최고 중에 최고였죠. 왜 그러냐? 울산은 중화학공업으로 크게 일어섰지 않습니까? SK가 있는 정유산업도 있죠. 그 다음에 또 아연공장, 도건공장, 현대중공업 자동차공장, 조선소, 현대조선, 미포조선 해가지고 그야말로 박정희의 경제개발에 따른 특혜를 우리 대한민국에서 특혜받은 1번이죠. 근데 그 공업지구 1차 경제개발 계획이 1962년 초부터 시작됐거든요. 62, 63, 64, 65, 66 이렇게 됐는데 그 박정희 대통령이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을 거쳐서 바로 그 혁명 이후 한 7, 8개월 만에 1962년 2월 초에 울산 그 고래로 유명한 장생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울산공업단지 기공식을 가졌거든요. 그 이후에 울산이 빠르게 중화학공업의 선두주자가 됐던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때는 주로 경공업 위주였습니다. 말 그대로 좀 가벼운 공업. 그러니까 의류 공장이라든지 뭐 부산의 신발 공장 한때 좋았죠. 그 사람이 우리가 그 노동력이 풍부하니까 사람이 그냥 동원돼서 그때는 아이도 많이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간단한 걸 조립해서 하는 게 처음에는 우리가 뭐 기술이 있습니까? 자본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내수랑 국내에 뭐 물건을 팔려고 해도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다 집에 옛날에 우리 나이 드신 50대, 60대, 70대 분들은 옛날에 집에 텔레비전 하나 있는 게 소원이었잖아요. 자동차는 꿈도 못 꾸고요. 다 그랬습니다. 중산층 이상도. 냉장고가 집에 어디 있습니까? 중산층이 없었죠. 그래서 1차 경제개발 계획은 주로 구로공단에서 가발 만들고 그 다음에 뭐 그 의류 만들고 신발 만들고 다 이런 거였죠. 하다못해 가발 공장. 예? 예전에 그 시골에서 다 머리 잘라서 돈 없으면 머리도 잘라 팔았잖아요. 그걸로 아이들 등록금에도 보태고 주부들이 또 먹고 살기가 힘든 보릿고개 넘길 때도 보태고 하느라고 그게 다 구로공장에서 가발을 만들고 해서 한때는 가발만 우리가 1억 불 이상 수출을 했으니까요. 세계 최고였죠. 1위로. 그 1차 경제개발 계획이 67년에 끝난 다음에 68, 69, 70, 71, 72 이때 이제 그 2차 경제개발 계획 때는 이게 이제 중화학공업으로 서서히 옮겨가는 단계가 됐습니다. 그때 그 핵심이 된 게 중화학공업으로 가는 핵심이 된 게 지금 뒤에 보이는 포항제철입니다. 포항제철에서 용광로가 터지고 샘물이 흘러내리면서 73년에 처음으로 그 샘물이 용광로에서 터져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 옆에 배 만드는 회사가 이제 조선소가 옆에 울산에 생겼고요. 현대중공업에서 이제 미포조선하고 배를 만들기 시작했고 또 저 멀리 거제 같은 데는 이제 삼성조선이 또 이제 계획을 해서 만들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자동차,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그 이 철이 있으니까 쇠가 있으니까 그걸로 빌딩도 만들고 그 다음에는 이제 댐도 만들고 소양강 댐이다 무슨 댐이다 안동 댐이다 이제 댐이 계속 건설되잖아요. 그래서 농민들이 그 다음부터는 이 댐에서 물을 가둬 놓으니까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가 있게 된 거죠. 또 그러면서 이제
그 새마을 사업을 시작하면서 근면 자조 협동. 박정희는 철저했습니다. 제일 전국에 한 3만 개 이상의 마을을 근면, 최고의 근면, 자조, 협동 마을로 딱 분류를 해서 등급을 정해가지고 잘하는 사람에게는 계속 잘하게 해주는 거죠. 시멘트도 더 주고 벽돌도 더 주고 이자도 낮춰주고 계속 이러고, 근데 영 안 되는 사람은 못하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잘해야, 열심히 해야 계속 더 잘할 수 있게 모든 걸 다 지원해 주는 거죠. 근데 지금의 문재인 정권은 어떻습니까? 다들 그냥 못하는 걸로 이제 평준화, 평등화 시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이 박정희 시대는 모든 게 잘 되니까 그냥 외국에서 수출도 잘 되고, 그러니까 돈이 그냥 밀려서 이게 들어왔죠. 지금 파도처럼. 그러면서 나라가 계속 살게 됐죠. 그러다가 이제 농업도 생산력도 높아져서 자급자족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릿고개를 넘긴 겁니다. 예. 71년도에 우리가 10억 달러를 수출을 했습니다. 1961년 10년 사이 수출이 40배가 늘었어요. 77년에는 중화공업이 계속 자동차, 조선 배 만들고 또 철강 만들고 또 화학공장에서 만들어 가지고 또 모든 중화학 제품을 수출하면서 77년도에는 우리가 100억 달러를 수출을 했습니다. 수출만. 61년에 비교하면 16년 사이에 수출이 400배 는 겁니다. 400배. 그리고 우리 소득은 77년에 61년에 83달러 정도, 84달러 이러던 게 1000불을 달성했습니다. 1000불. 예. 열 몇 배가 소득이 오른 거죠. 그때부터 중하학 고공업이 성장하고 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빠르게 성장했죠. 그게 우리 70년대 제3차 경제개발계획, 제4차 경제개발계획 이러다가 결국은 79년 박정희 대통령이 떠나면서 그거를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이 이어받으면서 그냥 순풍에 돛단 듯이 계속 나라가 발전하기 시작한 거죠. 이 나라 부자 된 거, 이렇게 큰 배 지나가면은 큰 파도가 우리에게 오듯이 수출도 잘 되니까 계속 파도가 밀려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부자가 되니까 이제 내수도 또 살아나. 그러다 운까지 그때는 좋았어요. 70년대에는. 근데 삼저라고 그랬잖아요. 한창 삼저 때 기름값 싸고 은행이 이자 싸니까 기업들이 돈을 은행에서 빌려가지고 공장 많이 짓기 시작하고, 예? 또 앵고, 일본의 앵이 비싸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상품이 미국, 영국, 프랑스, 뭐 독일에, 동남아에 엄청나게 팔리기 시작했죠. 운까지 따랐던 거죠. 열심히 해야 운도 따르는 겁니다. 근데 지금의 문재인 정권은 어떻습니까? 계속 빚내서 퍼주기만 하니까 언제까지 퍼줄 겁니까? 이 수많은 모래도 계속 퍼다 보면 나중에 결국 모래가 안 나온다고요. 나중에 그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우리 국민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 절벽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잘못하면 절벽에 떨어지면 다시 기어오르기 어렵습니다. 이 위대한 박정희의 한 수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